자, 그 이후에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가설 검정.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어떤 게 귀무가설이고 어떤 게 대립가설인지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가설을 검정하는 순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여기까지는 끈기 있는 학생들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어렵다. 그리고 볼펜을 놓거나 책을 덮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설 검정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그 이후에서는 많이 연관이 되면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가설 검정까지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에서는 뭐 1A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인지, 그다음에 2A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산 분석 아노바 이거 이런 배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2A까지 이원 배치 분산 분석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A를 이해하시고 2A를 이해하시면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는 개념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두 개면은 어떡하지? 하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두려움은 좀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분석으로 지나갑니다. 회귀 분석.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서는요, 뭐 단순 회귀인지, 단순 선형 회귀인지, 다중 선형 회귀인지,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뭐 로지에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본 공무원 강의에서는 단순 회귀 분석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렬에 대한 공부까지 하시게 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문제를 제가 봤는데도 다중회귀에 대한 개념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회귀 분석, 독립변수가 1개인 단순 회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후에 뭐 기출문제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게 된다면 그때 다중회귀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스퀘어 검정. 자, 얼핏 보면 x의 스퀘어 x제곱으로 보이지겠지만은 x랑 카이스퀘어는 서로 생긴 게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카이스퀘어입니다. 카이스퀘어. CHI 카이스퀘어입니다. 자, 카이스퀘어는 보통 범주형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 적합도 검정이다. 동질성 검정이다. 독립성 검정이다.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뭐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차 분석, 독립성 검정은 출제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이제 자유도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미리 앞쪽으로 당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를 뭐 따로 언급을 합니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유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자유도가 뭐지?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또 쉽게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저 용어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언제 쓰이지? 이게 그냥 수학기호처럼 외워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용어 하나하나를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하시고 암기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수학과 통계, 뭐 이해하는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아야 될 부분은 또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부분 따로 있고 이해하시는 부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에 대한 개념도 제가 앞에서 따로 설명을 드려서 자유도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정리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략적인 순서가 머릿속에 이제 잡히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간단한 OT를 했으니까 이제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오늘 일기예보 혹은 뭐 웹사이트에서 뭐 어떤 마케팅 리서치에서 뭐 신제품의 뭐 판매율, 뭐 호감도, 만족도, 뭐 우리는 그 통계에 뭐 홍수 속에 뭐 파묻혀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통계가 뭔지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뭐 네이버 백과사전, 뭐 동아백과사전, 뭐 공대에서의 통계책, 뭐 사회대에서 통계책, 뭐 통계학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뭐 다양하게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료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시키고 변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 그런 것에 대한 학문,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보, 이거 얼핏 비슷한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자료와 정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공되기 전의 자료, 가공된 후의 자료. 그게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자, 자료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가. 그다음에 정보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된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는구나.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통계학을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명. 자, 100명을 제가 통계학에서 강의를 해요. 자, 그럼 뭐 첫 번째 학생, 뭐, 김 누구누구 씨는 98점. 두 번째, 뭐, 이 아무개 씨는 74점. 세 번째, 뭐, 박모모 씨는 뭐, 81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0개의 데이터가 모여 있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돼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럼 점수 분포도는 어떻게 될까? 90점 이상은 A를 주고 80점 이상은 B를 주고 이렇게 또 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표나 차트로 요약을 해서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주는 거. 혹은 얘는 A, 얘는 C, 얘는 B.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될 수 있게끔 정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료와 정보, 이 두 개의 차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를 이렇게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자, 보통 여기 있는 이 추리를요, 뭐 책마다 다릅니다.
추론 통계라고 언급을 하기도 해요. 추리 통계냐, 추론 통계냐. 보통 이 통계학은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요, 이런 자료를 테이블, 표, 차트 등등을 이용을 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추리 통계,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한 후에 그 표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리하고 추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공자들은 지금 다 제 말을 이해했을 텐데, 비전공자들은 모집단이 뭐야? 표본이 뭐야? 이렇게 조금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지금 이 강은요,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황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따라가시면 됩니다.